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경제와 반대로 움직이는 주식시장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 침체를 앞두고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나옴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많이 상승을 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사실 이런 패턴은 예전에 꾸준히 반복됐던 그런 모습입니다. 지금이 특별한 게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 게다가 더 나아가서 지금 새롭게 진입해서 장기 고점에 물리지 않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영상을 준비를 했고요. 과거 경기 침체 구간에도 주가가 상승했던 시기가 있었죠. 그때와 비교를 해보면 어떤 점이 다른지 아실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 구독자분도 댓글에 남겨주셨는데 경제와 주가가 다르다라는 의견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산책을 데리고 나간 목줄에 찬 개에 비유를 하셨습니다. 사실 이 내용은 증권가에서 오랫동안 비유로 나왔던 얘기죠. 개를 주가에 비유를 한 것이고, 주인이 목줄에 채워서 개를 산책하는 모습을 연상을 한 겁니다. 한마디로 변동성은 있겠지만 결국에는 내재 가치, 펀더멘털, 그리고 경제에 수렴할 수밖에 없다. 기업의 실적을 바탕으로 한 내재 가치에 수렴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산책 나온 주인과 개, 이 우화는 주식 투자에 있어서 어느 정도 본질을 잘 나타내 준다고 생각을 하는데, 결국에는 개가 자기 마음대로 이리저리 움직이겠죠? 산책을 하는 가운데 뛰어다닐 겁니다. 하지만 그런 움직임에 주인이 따라가는 게 아니고 목줄을 채우고 자기의 생각과 목적지를 명확하게 잡고 단단히 잡고 있으면 결국 이 개는, 목줄에 채워진 개는 주인의 가치, 내재 가치, 기업, 경제, 펀더멘털에 의해서 수렴하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뜻입니다. 과거의 경기 침체의 구간에도 주가가 상승했던 구간도 몇 개 있었죠. 대체적으로 지금과는 다른 요인들이 작용이 되었는데요. 이렇게 실물 경제와 금융시장의 괴리를 어떻게 한번 바라보면 좋을지 그런 내용으로 준비를 했고요. 지금 많이 나오는 얘기가 주식시장은 경제와 무관없이 어느 정도 기대감으로 선반영되어서 미래지향적으로만 움직인다라고 설명을 하시죠. 그러면서 경기 침체를 인지하는 자료는 대체적으로 다 모두 후행 자료입니다. 대표적으로는 GDP가 있는데 실물 경제를 측정하는 바로미터죠, GDP는. 하지만 분기가 마무리된 이후에 과거 지표로 우리가 알 수밖에 없습니다. 뛰어나다는 경제학자들이 경제기관에서 전망치를 발표를 하지만 매번 틀리는 게 GDP 전망치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실물경제, 경기 침체를 측정하는 또 다른 대표적인 후행지표, 실업률도 마찬가지인데요. 지금의 상황과 마찬가지죠. 실업률이 낮아 고용이 탄탄하니 경제를 좋게 보는 그런 주장도 이 실업률에 있습니다. 사실 이 실물 경제를 측정하는 대표적인 지표들이 모두 후행지표라는 점을 기억을 해야 되고요. 이렇게 실물 경제와의 괴리를 나타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난 시간에도 살펴봤지만 주식시장은 한 번도 경기 침체에 대응해서 선반영을 한 적이 없습니다. 주식시장이 선반영을 하고 기대감으로 움직인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경기 침체에 대해서는 선반영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선반영, 미래지향적인 시정이라는 점을 강조를 하지만 우리가 불과 1년 전만 해도 연례 없는 30% 이상의 폭락 사태 예상하지 못했죠. 대응하지 못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비단 지난 시간만이 아니죠. 주기적이고 반복적으로 꾸준히 경기 침체는 현실화되어 왔는데 그 가운데 주식시장은 언제나 똑같은 폭락 패턴을 보여줬습니다. 왜 이 부분은 선반영하지 못했을까요? 대표적인 실물 경제는 후행지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GDP라든지 또한 실업률이라든지 우리가 시간이 지나고 나서 알 수 있는 지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상황이 어느 정도 가격에 반영이 된 부분인지 파악하는 게 관건이겠죠. 앞으로 나올 악재를 분석하면서 미래 수익에 반영하는 이 계산이 지금도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건데요. 직접적으로 저의 사례를 설명을 드리는 게 이해가 쉬울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면 작년 10월 무렵 저는 과감하게 많은 비중으로 반도체 섹터에 투자를 들어갔습니다. 당시의 시장의 상황에서는 상당히
불안 심리가 매몰되어 있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아니라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경기 침체에 대한 가능성은 점차 높아졌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 건데, 한마디로 이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높았던 시점에서 하락을 했고, 이 부분이 작년 10월 정도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이 이 정도라고 저는 보고 있는 거고, 이때쯤 되면 투자자들의 심리는 상당히 편안하고 안전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다음 랠리 기대감을 갖고 한껏 들떠있는 그런 국면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언제나 유사한 패턴을 보이면서 주식시장은 조정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22년 10월달 이때 과감하게 주식의 비중을 늘렸고, 지금은 정리를 했고 채권으로 이 침체 국면을 대응을 하고 있다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고요. 그때와 지금 대표적으로 다른 부분은 몇 가지 설명을 드리면, 제가 꾸준히 영상으로 올렸던 내용에 다 녹아들어 있는데, 지금 기억나는 거 한두 가지만 말씀드려보면, 지난 하반기부터 올해 상반기 초반까지 크게 달라진 부분은 은행들의 예대 마진에 있죠. 유동성의 비밀이라고 볼 수 있는데, 연준이 금리를 아무리 올렸어도 은행들에게 직접적인 타격이 없었던 이유는, 그리고 직접적으로 대출의 감소가 본격화되지 않았던 이유는 여전히 낮은 예금 금리를 책정해서 운용했기 때문입니다. 상당히 낮은 예금 이자율을 줬기 때문에 그만큼 운신의 폭이 더 있었고 대출 태도라든지 대출을 해줄 수 있는 여력이 높았다라는 뜻이죠. 당시 과거 사례에서도 나타났지만 경기 침체라든지 위축 국면에서 주가가 상승하던 시절의 대표적인 특징은 유동성이 공급되던 시절이었습니다. 경기 침체에도 주가가 올랐다. 맞죠? 그런 국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 침체 플러스 유동성이 공급된다라는 것까지 포함을 해야 정확한 표현입니다. 이 부분은 살짝 빼고 현혹되게 말씀을 잘 하시는 그런 소위 전문가분들도 많은데, 경기 침체에도 주가가 올랐습니다. 단 위축 국면이 아닌 유동성이 공급되는 시절이라는 게 키포인트입니다. 유동성은 다른 이름으로 표현을 할 수 있죠. 양적 완화라든지 부양책 등등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는데, 최근에 중국이 디플레이션 걱정이 나오면서 부양책 기대감이 나오고 있죠. 그러면서 아시아 시장의 분위기가 먼저 기대감으로 움직인 측면도 있습니다. 유동성 부분은 결국에는 연준의 금리 정책이 영향을 받을 수가 없고 양적 완화라는 추이로 이어지게 되는 게 핵심적인 유동성 부분이죠. 재정 부양책을 비롯해서 직접 부채를 매입하는 그런 계획이 시장에서 대입을 하면 결국 이런 부분에 있어서 유동성 문제가 해결되어야 구조적인 이 상승 랠리가 이어지고 뒷받침될 수 있는 근거가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현재 주식시장을 이끌고 있는 대표적인 기업들, 엔비디아를 비롯해서 빅테크 일부 종목들은 지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큽니다. 하지만 GDP에서 차지하는 기여도는 매우 낮습니다. 결국 지금의 주가가 실물 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대표적인 근거가 거기에 있는데요. 하지만 중소기업들, 소상공인들의 상황은 많은 GDP 부분에 담겨 있죠. 따라서 주가와 실물 경제, GDP와 주가 차이와 괴리가 나는 이유는 그 부분에 있습니다.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 중소기업들이 많습니다. 일반 국민들의 대부분 일자리는 이 스몰 비즈니스, 중소형 기업들에서 만들어지는 거고요. 이들의 상황은 지금 여유 자금이 부족한 상황이죠. 보충은 더욱 어려워진 상황입니다. GDP에서 이야기하는 경제 상황, 실물 경제는 소위 잘 나가는 몇몇 기업들의 실적을 갖고 측정하는 게 아닙니다. 대부분의 비상장사라든지 중소형 기업들, 자영업자들, 스몰 비즈니스 하는 그런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는 게 GDP고 실물 경제입니다. 더 나아가서 S&P 상장사 대부분 수출 비중이 많은 기업들이 있는데요. 적어도 25%에서 30%를 넘어서는 비중으로 수출 비중이 잡히는 기업들입니다. 하지만 미국의 GDP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10%를 조금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 차이가 실물 경제와 주가의 괴리를 나타낸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결국 상승 국면, 하강 국면 이렇게 사이클이 움직일 수밖에 없는데
지금 변수를 놓고 GDP, 소비, 투자, 실업률, 이자율, 물가, 통화량을 놓고 딱 나열을 해보면 현재 국면은 하강 국면으로밖에 해석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부분이 몇 개 있었죠. 소비와 또 하나 실업률 부분이 있는데요. 이자율은 지금 고점에서 홀딩을 하고 앞으로는 하락을 하기 때문에 결국 소비, 실업률, 이자 요 세 가지가 하강 국면으로 들어서는 대표적인 지수, 지금 차이가 나는 부분이죠. 이자율이 결국 앞으로 하락할 것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상승해서 하강 국면으로 들어서는 그런 초입이고, 실업률도 마찬가지죠. 지금 하락에서 상승으로 넘어서고 있죠. 이 실업률 부분도 제가 뒤에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소비 증가했지만 지금 감소 추세로 전환됐죠. 모두 하강 국면의 지금 변수 움직임으로 돌아섰거나 이미 돌아선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강 국면에서 지금 사이클이 유동성 공급이 없는 상황에서 주가 랠리 기대하기 상당히 어렵다라는 뜻이죠. 그럼 여기서 떨어졌다, 지금 반등을 해서 지금 편안하다고 다음 랠리를 기대하면서 이렇게 긍정적인 분위기가 확산되는 이 국면에서 주가는 어떤 부분을 보고 있는 걸까요? 한마디로 가장 합리적으로 추론해 볼 수 있는 부분은 이미 선반영되었다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락했던 부분은 결국에는 앞으로 올 경기 침체를 이미 반영했다라는 주장인데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현재 주가로 놓고 보면 22년 초반인가요? 증시가 대폭락을 한 것은 앞으로 다가올 경기 침체에 대한 가격을 미리 선반영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주장은 근거가 없죠. 뒷받침할 수 있는, 검증할 수 있는 자료는 없습니다. 그래서 주식을 투자하는 게 사실 제한된 정보로 접근할 수밖에 없는 그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위험자산으로 분류가 되는 것이죠. 여기에다가 최악의 상황으로 떨어질 수 있을 만한 신용 리스크 위험은 연준이라든지 정책당국이 적극적인 유동성 투입을 해줬기 때문에 BTFP 등을 통해서 어느 정도 자금을 대출을 해줬죠. 따라서 어느 정도 불안 요인이 진정된 부분도 있습니다. 다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정책과 이런 지원은 가상가격 하락에 대해 하방을 지지하는 의미로 해석을 해야지, 불확실성이 여전히 제거되지 않은 이 상황에서 주가를 상승시키는 요인으로 해석돼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금은 유동성이 넘쳐나는 국면이 아닙니다. 머지않아 미래 성장 가능성, 기대감으로 먼저 출발했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과거 유동성이 넘쳤고 경기가 상당히 탄탄했으며 그때도 미래 기대감으로 살아있던 종목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시절도 있었어요. 유동성도 좋았고 경기도 좋았으며 미래 기대감도 살아있던 그런 시절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유동성이 없고 경기도 안 좋으면서 오로지 미래 기대감으로만 움직였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죠. 지금은 높은 금리로 인해서 유동성 문제, 전례 없는 M2 통화량이 감소를 했고요. 신용 긴축 국면입니다. 미국인들의 소비가 감소하고 있으면서 초과저축액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금 낮은 실업률, 결국에는 경제활동 참가율이 줄어서 나타난 착시라는 것을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죠. 실업률은 경제활동 참가율과 고용률의 비례관계로 나타나는데 경제활동 참가율이 줄어들면 실업률이 낮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경제활동 참가율을 코로나 직전 수준으로만 높아져도 지금의 고용률 수준이 본 실업률로 계산을 해보면 4.3%라는 것을 제가 지난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죠. 역대 최저 실업률이라는 것은 착시다, 잘못 계산된 부분이고 경제활동 참가율이 코로나 직전 수준으로만 높아져도 그렇게 계산될 수가 없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역대 최저 수준이라는 게 단순 숫자에 불과하다라는 뜻이죠. 게다가 일부 기업들의 가이던스라든지 추정된 미래 실적에 대한 부분 그 하나만 갖고 기대감으로 언제까지 더 상승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게 무리라는 뜻입니다. 지금 이런 상황을 글쎄요, 상승장 랠리가 이어지는 그런 시대라고 착각하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지금과 같은 가짜 강세장의 모습은 예전에도 여러 번 반복되어 왔던 비슷한 패턴의 현상입니다. 트레이딩에 자신이 있어서 이 과매수와 과매도 포지션을 잡아 플레이하시는 분들이 아니라면
지금은 아무리 봐도 주식을 할 때가 아닙니다. 주식을 업으로 하는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 본다면 지금 뭐하러 불안한 상황에 소중한 원금을 태울 필요가 없다라고 보는 것이죠. 대체적으로 주식시장에 강세를 주장하시는 분들을 놓고 보면 주식 거래로 인한 이해관계가 있는 관계자분들일 거거나 혹시 고점에 물려있는 분들 아니면 일부 종목만 들고 있는 분들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것이고요. 뭐 그런 분들이야 지금 해오던 대로 트레이딩 영역에서 수익을 극대화시키는 전략이 통할 수 있겠죠. 하지만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금의 경지 상황과 분위기에서 휩쓸려서 새롭게 진입하려는 분들을 대상으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지금의 상황 전혀 저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특별한 게 아니거든요. 예전에도 지금도 비슷하게 움직여 오던 그런 모습입니다. 경기 침체에도 주가가 상승하는 게 이번에는 다르다 그렇게 과대 해석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매번 그래 왔고 예전에도 그래 왔습니다. 네, 감사합니다.